네, 안녕하세요. 전안나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3세에서 5세 자녀 독서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전안나이고요. 현재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또 초등 6년 읽기 쓰기가 공부다, 초등 하루 한 권 책밥 독서법 같은 자녀 교육서를 쓴 작가입니다. 저는 그동안 6년 정도 저희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독서를 시켰고요. 또 저는 학원비를 책밥으로 쓰자라는 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시기에 아이들을 책으로 육아할 수 있을까? 독서 육아, 책 육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하고 오늘 먼저 40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런 궁금함이 생기면 저희 다음번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궁금함을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 2명을 학원 보내지 않고 독서를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먼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시대이고 영상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이들 책을 읽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참 궁금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독서법 강의를 가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작가님, 지금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인데 왜 힘들게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인데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저의 답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이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문해력 때문입니다. 그럼 문해력은 사전적인 정의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은 다른 방법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좋은 글을 많이 읽어서 그 능력으로 사고를 발전시키는 이 한 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특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AI와 경쟁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문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대학에 가는 AI, 교과서 못 읽는 아이들이라는 책인데요. 일본의 아라이 노리큐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10년 동안 AI 고등학생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AI 고등학생이 한국으로 치면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을 10년 동안 쳐봤는데요. 나중에는 최종 20% 정도의 좋은 성적을 내어서 유수히 많은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AI 로봇가 왜 전국 1등을 하지 못했을까? 상위 19% 안에 들지 못한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AI가 맞춘 문제는 사람으로 치면 암기식, 1에다가 1을 더하면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다 맞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에다가 2를 더했다가 다시 1을 빼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이지만 문해력이 필요한 문제는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친 연구에서 이 교수님이 내린 결론은 AI는 문해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AI가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뺏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AI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문해력을 위해서 꼭 독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독서는 공부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입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있지 않더라도 독서는 공부의 기본 체력이 됩니다.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좋습니다. 또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새로운 지식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데 훨씬 유리하고요. 또 책을 읽으면 깊은 사고력이 생겨서
독서는 공부의 기초 체력이다 라고 대부분의 공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 과정에서 저희 어렸을 때처럼 우리 부모님 어린 시절처럼 암기식 인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기식, 누가 가장 많이 외웠나? 이런 부분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잘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가려내고 이 진짜 정보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새로운 정보로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교과 과정에서 더 이상은 암기식 문제를 묻지 않고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 머리로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고 정보를 봤을 때 무조건 수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채용이 되기 위해서 혹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능력은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 그리고 공무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작성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미작성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쓰는 칸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가족 특징을 쓰는 칸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부분 때문에 요즘에는 면접도 AI에게 시키게 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말하기, 글쓰기를 잘 해야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을 통과해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 능력은 바로 독서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이지만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독일에서 실제로 5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 50년 뒤에 행복하고 첫 직장을 잘 얻고 노후까지 안정적인 삶을 사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고등학생 때까지 읽기 능력과 작문 능력,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읽기 쓰기를 잘한 아이들이 50년 뒤에까지 오래오래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당장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50년 뒤에까지 오래오래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것이 우리 부모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를 학원 대신 책, 학원비 대신 책값으로 쓰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이를 독서로 육아하기로, 책 육아를 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의 이야기 5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는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 여러분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여러분 스마트 기기를 통제하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3세에서 5세 아이들 중에서 이미 핸드폰을 하루 종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태블릿 PC라던가 노트북이라던가 텔레비전 시청을 너무 과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4시간 텔레비전을 보고요.
4시간 인터넷을 한다라는 조사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이 습관을 꼭 잘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전자책을 아이들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책은 아이에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저는 종이책을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MBC 뉴스데스크에서 2013년 5월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2명에게 1명은 전자책을 주고요. 1명은 종이책을 줬습니다. 그때 가독성과 오답률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종이책을 읽을 때는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았고요. 그런데 전자책을 읽을 때는 가독성이 더 낮았습니다. 또한 오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전자책의 오답률이 더 많았고요. 종이책은 오답률이 더 적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뇌파에 서 있었습니다. 뇌파를 촬영을 해보니 종이책을 읽을 때는 집중할 때 나오는 베타파가 나왔고요. 전자책을 읽을 때는 게임할 때 나오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이 베타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전자책도 책이고 종이책도 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머리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또 부모님께서 아이들 책을 읽혀주실 때는 종이책으로 읽혀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2번째로 아이들 책을 읽어주실 때는 낭독,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 3세, 4세 아이들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읽어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 5세가 되면서 아이들 중에 글자를 아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럴 때도 부모님이 책을 꼭 읽어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좀 독립성이 강해서 스스로 읽겠다라고 할 때도 속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는 낭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부모님들은 일종의 공부, 학습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1권 읽어줬다, 오늘 2권 읽어줬다 이렇게 숙제처럼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혹은 엄마나 아빠를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엄마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간, 또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인 시간이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숙제하듯이 읽어주지 마시고요.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그림 동화책 많이 읽어주시는데 그림 동화책은 그림도 보고 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만 읽었다고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서 천천히 넘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거는요, 보통 베갯머리 독서라고 해서 자기 전에 많이 읽어주시고요. 또 엄마만 읽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책 읽어주는 거는 여러 어른들이 골고루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엄마가 읽어줄 때와 아빠가 읽어줄 때 뇌에 자극이 되는 부위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만 읽어주지 마시고 아빠한테도 꼭 책 읽어줄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새 스마트펜이나 책 읽어주는 CD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읽어주는 책은요, 특히 이제 형제가 있는 경우에 첫째 기준으로 맞추면 둘째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둘째 기준으로 맞추면 첫째한테 너무 쉽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있다면 먼저 그 책으로 읽어주시고, 형제가 있는 경우에 그럼 우리가 읽어주는 책은 아이 신체 나이 플러스 3살까지 아이가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의 나이 터울이 1살, 2살, 3살 요 정도 터울이라면 하루는 첫째 기준으로 읽어주시고 또 하루는 둘째 기준으로 읽어주시면 아이가 듣기에는 이해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세에서 5세 아이들 독서를 하다 보면은
책에 낙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못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생이 있어서 크레파스나 사인펜으로 너무 심하게 낙서를 하는 경우에 동생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힘들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아이 손에 연필을 지어주시는 것만 해주시고요. 책에 낙서하고 깔고 앉고 밟고 이런 게 책과 친해지는 과정이다. 책과 스킨십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서요. 책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읽어준 책인데 그래도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근데 30년, 40년을 먹어도 밥이 맛있거든요. 그럼 그것처럼 아이에게는 아직 그 책을 충분히 읽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주시고요. 대신 한 권 읽고 나서 엄마가 읽는 것처럼 그럼 재미나게 다른 책을 또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그 책 싫어. 아까 그 책 읽어줘 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 듣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읽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재미나게 읽으세요. 그럼 아이들이 놀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책 읽는 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요. 책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해놓고서 딴청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냥 흘리듯이 읽으세요. 아이가 굳이 안 들어도 된다.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놀 때 그냥 배경음악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아이가 만 4세 이상이라면요. 역할을 주시면 좋아요. 옆에 앉혀놓고 책장 넘기는 거를 아이한테 시키시거나 이렇게 역할을 주시면 아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아이는 만 5세인데 이제 한글을 읽을 줄 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안 읽어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언제까지 읽어줄까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정서적으로 초등학생 때까지는 읽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 책 읽어주는 게 숙제예요. 그렇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인 시간이고 스킨십하는 시간이고 엄마를 내가 독차지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감각이 아니라 귀로 엄마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인 시간이어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글자를 읽을 줄 알더라도 애가 엄마 이제 해주지 마. 나 이제 사춘기야. 정말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오래오래 읽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3세, 5세 아이 말고 위에 큰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내가 우리 첫째를 어렸을 때 책을 못 읽어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남자아이의 2차 발달이 12.5세 여자아이의 뇌의 2차 발달이 11세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이가 요 나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읽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가 책을 갖고 왔는데 엄청 두꺼운 책을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동화책 읽어주다가 성대 결절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두꺼운 책은요. 한 번에 다 읽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읽으면 애가 잘 안 듣고요. 엄마 아빠도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은 쪼개 읽기라는 방법을 쓰시면 좋은데 유대인 엄마들이 하는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베갯머리 독서를 하는데 일부러 도입하고 전개만 읽어준대요. 일부러 책을 끝까지 안 읽어주고 앞에 흥미진진한 부분까지만 읽은 다음에 재운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잠을 자면서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베갯머리 독서를 또 기다리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꺼운 책 꼭 오늘 하룻밤에 다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조절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전에 라디오 방송에 나갔었는데 성우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은 저녁에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너무 좋은데 매번 구연동화처럼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럼 전문 성우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 책 읽어줄 때요, 구연동화처럼 맨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연동화처럼 해준다는 거는 내가 책 속에 있는 주인공, 뭐 호랑이, 팥쥐, 흥부 이렇게 캐릭터들을 내가 스스로 감정을 해석해서 어흥 하고 화난 목소리, 어흥 하고 슬픈 목소리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의 해석이 매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이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구연동화 하듯이 맛깔나게 읽어주시고요. 때로는 나레이션 하듯이 담담하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능규야, 지금 여기 호랑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가 호랑이라면 어떻게 어흥했을 것 같아? 라고 아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세요. 집에 책이 꼭 있어야 되냐?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동화책은 한 세트에 40권, 50권 하고, 여러분 집에도 책 엄청 많은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책이 집에 엄청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청소년기까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OECD 22개국 나라를 비교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16세 때 평균 91권 정도 집에 책이 있었는데요. 청소년기에 집에 책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성인이 됐을 때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해요. 좀 되게 신기하죠?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가 아니라 집에 책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물어봤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집에 책이 많이 있었던 그룹은요, 어른이 돼서 교육을 1년 더 받았더니 소득이 21.1%가 늘었는데요. 청소년기에 집에 책이 없었던 사람들은 5% 정도밖에 안 늘었다고 해요. 그럼 이건 둘 가지 다 실험이 얼마나 읽었니가 아니라 얼마나 집에 책이 있었니로 한 조사인데, 아무래도 집에 책이 많이 있는 아이들은 책을 찾아보는 습관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까지는 집에 책이 한 65권에서 300권 정도는 구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5권이면 책장 한 줄 가득 정도, 또 300권이면 책장 하나 가득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아이를 위해서 좀 양보를 해주세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 아이 책 읽게 만드는 방법은 책으로 놀아주는 것입니다. 책으로 제가 놀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책 읽어주는 거, 뭐 독후 일기를 쓰게 해야 되냐, 독후 활동을 시켜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말하는 책 놀이는 레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책 읽기는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책 읽기는 하고 싶은 거, 놀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강의를 가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작가님 저는 책 읽는 거 싫어하지 않는데요, 우리 엄마 때문에 책 읽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니까 물어보죠. 왜? 엄마 때문에 왜 책 읽기 싫어? 이러면 우리 엄마는 맨날 책 읽으라고 잔소리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읽기 싫은 책만 읽으라고 줘요. 우리 엄마는 책 읽고 나면요, 꼬치꼬치 캐물어요. 우리 엄마는 책 읽고 나면 맨날 독서록 쓰라고 해요. 작가님, 저희 집은요, 동생하고 저하고 싸우면 벌이 책 읽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딱 들어도 애들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 책 읽을 때 읽기 싫은 책 읽으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독서록 쓰라고 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벌로 주고 이러면 아이들 머릿속에 책은 나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책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보면 즐거운 기억, 재미있었던 거를 떠올릴 수 있도록 책으로 레크레이션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책으로 놀아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읽었던 책을 한 달 동안 높이 쌓아보세요.
한쪽에는 엄마가 읽은 책을 높이 쌓아보고요. 한쪽에는 아이가 읽은 책을 높이 쌓아서 누가 가장 높이 썼나 시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읽은 책으로 여러분 도미노 놀이 아시죠? 나란히 세워서 쓰러뜨리기 이런 놀이 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 카드 뒤집기 게임처럼 아이가 읽은 책의 절반은 밑면이 위로 오도록 놓고요. 또 절반은 뒷면이 위로 오도록 해서요. 30초 동안 누가 빨리 카드 뒤집기 하듯이 책을 뒤집나 그러면 이렇게 레크레이션, 놀이를 해보시면 좋고요. 또 아이가 읽었던 책으로 책 제목 빙고 게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아직 글을 못 쓰면 아빠가 아이가 찍은 책 제목을 써주시고 엄마가 자기가 읽은 거를 써서 아이하고 엄마 시합으로 이렇게 빙고 게임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아이들하고 도서관에 가면요. 책을 끝말잇기 게임으로 빌려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라는 책을 빌렸어요. 첫째한테 너 가서 2로 시작하는 책을 하나 빌려와. 그랬더니 이상한 과자가게 천정당 1 이런 책을 빌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째한테 또 이번에 가서 숫자 1로 시작하는 책을 하나 빌려와. 그랬더니 또 1,000권 독서법을 빌려왔어요. 다음 제 차례죠. 그리고 저는 가서 법으로 시작하는 책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 제목으로 끝말잇기로 책을 빌려오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그럼 아이들하고 도서관에 갈 일 있으면 그 책 찾아오는 거를 또 놀이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았어요. 얘들 여기 어린이 코너에 있는 책 중에서 펭귄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펭귄 그림이 나오는 책을 누가 빨리 찾아오나 시합하자. 여러분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가 이름이 가장 긴 책 10분 안에 찾아오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다 3글자인데요. 러시아 사람이나 이런 분은 이름이 10글자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름이 이렇게 길어?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 또 책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뭐 중국에 대한 책 찾아오기 이런 식으로 놀이하듯이 아이들이랑 책을 빌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잘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제가 쪽지에다가 보물찾기처럼 어떤 책에 대한 힌트를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존 크라셈, 데이브, 땅파기 이런 식으로 힌트를 쓴 다음에 이 힌트를 접어서 집 여기저기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보물조끼 5개 숨겼다 찾아와라. 그럼 애들이 온 집을 다니면서 이 쪽지를 찾아와요. 내 쪽지를 찾았다고 보물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쪽지 안에 있는 힌트를 보고서 엄마가 생각한 책을 찾아오는 게 최종 우승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형제가 있다면 보물찾기는 같이 하고 이 책 찾아오는 거는 개인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찾아온 책으로 자기 전에 베갯머리 독서를 진행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책을요 너무 진지하게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책에 대해서 즐거운 기억, 책을 읽을 때 엄마하고 같이 참 재밌었는데, 재미있는 책도 있었는데, 나 좋아하는 책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가 우리의 독서지도 목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기까지 조금 길게 아이 독서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거는요, 우리 아이 나이대별로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적절한 단어 분량, 또 책의 두께를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만 1세에서 2세 아이, 동생이 있다면 보통 책 하나에 단어가 1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만 2, 3세, 한국 나이 3세에서 5세 아이들용 책은 짧은 문장 하나에 한 10페이지 전후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만 4세에서 5세, 한국 나이 6, 7세 아이들은 보통 5줄에서 10줄 정도로 글이 들어가 있고요. 책의 총 두께는 50페이지 정도입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용 책은 보통 출판사에서 만들 때 한쪽에 글이 한 10줄, 그리고 책 두께는 50에서 100페이지 정도로 만들고요. 또 3, 4학년 아이들용 책은 글 15줄에 100에서 200페이지 전후로 만듭니다.
또 5, 6학년 아이들 책은요, 글 20줄의 책의 두께는 200에서 300페이지 전후로 만듭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책이 몇 살짜리 책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아무데나 펼쳐서 한쪽에 글이 몇 줄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전체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를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 분량을 알 수 있습니다. 만 1세에서 2세 아이들은요, 아직 책을 책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책은 장난감이기 때문에 손에 잡아서 대부분 입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 아이들은 책의 내용보다는 사실 물리적인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이 아니라 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헝겊이나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책, 그리고 소리가 나거나 좀 밝은 색이 좋고요.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이 들어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아직 시각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세에서 2세 아이들은 손바닥 전체를 움직이는 나이여서요, 손에 쥐어지는 작은 책, 사이즈가 작은 책이 좋고요. 또 그림이 크고 단어 1개 정도 들어가 있는 책이면 적절합니다. 네, 만 2세에서 3세 읽기 지도를 할 때는요, 책을 보통 출판사에서 짧은 문장 하나가 들어가고 10종 내외로 만듭니다. 요 나이대 아이들은 한참 부모님 말을 따라하면서 단어 어휘력을 키울 나이이기 때문에 의성어, 의태어 혹은 책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거, 그래서 동시 같은 책들을 읽어주시면 아이들 언어 발달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럼 요 2세에서 3세 아이들은요, 책의 주제가 주로 아이들의 생활이나 일상 이야기들이 나열이 되는 이런 책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뽀로로가 응가해요, 핑크퐁이 노래해요, 아기 상어가 놀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일상을 가볍게 다루는 한 장짜리 문장,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럼 요 나이대 아이들은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책 내용 중에 운율, 넌센스, 반복, 점증되는 책들을 골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만 4세에서 5세 아이들의 읽기는요, 받침 없는 책을 읽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 4세에서 5세 아이들은 단어를 띄엄띄엄 알게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받침 없는 책으로 읽어주다가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읽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침 없는 책을 내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읽어주시고요. 이전의 책들은 사실 내용이 서로 한 책으로 이어져 있지만 연관성이 깊은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 4세에서 5세 아이들의 책은 짧은 스토리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간단하더라도 기승전결, 이야기 흐름이 있는 책들을 읽어주시고요. 또 우리 꼭 책으로만 읽히는 거 아니어도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읽기 기회를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먹는 과자에 쓰여 있는 설명문이라던가 칼로리, 이런 거를 읽게 하셔도 좋고요. 아이들 장난감 샀을 때 장난감 상자에 쓰여 있는 글을 읽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이나 간판,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어냈을 때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가 독서할 때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 4세, 5세 아이들은요, 보통 책의 분량이 한 50페이지 내외이고 짧은 문장이 한 5줄 정도 들어가도록 출판사에서 만드는데요. 요 나이대 아이들은 손가락, 이제 곧 연필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근육 놀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책 말고도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책이나 퍼즐 맞추기 책이나 색칠하기 책, 이런 걸로 아이 연필 잡는 훈련을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전래동화 부모님들이 읽어주실 때 사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우리 옛날에 나온 전래 동화들이다 보니까 지금 읽어보면요, 굉장히 잔인하고 또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아이들을 읽어줘도 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럼 전래 동화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설명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스스로 책 읽기 하는 거를 몇 살부터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만 5세 어머니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이제 읽기 독립을 시켜도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줄 알더라도 만 5세까지는 부모님께서 많이 읽어주시는 게 독서 능력 발전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만 3세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 나이 5살에 책을 읽던 아이들은요, 글자를 읽을 줄 알지만 글자의 정확한 뜻을 아는 문해력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글자를 읽을 줄 알더라도 가능한 오래오래 책을 읽어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1, 2학년 아이들은요, 이제 집중력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책 읽는 게 가능하고요. 책 읽은 거를 스스로 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 처음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 읽기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 1, 2학년 아이들은요, 주로 동화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책들을 재미있어 하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한쪽에 10줄 정도 글이 적혀 있고 책의 두께는 50페이지 전후로 만듭니다. 1, 2학년 아이들 책은 아직까지 그림이 들어가고요. 글자가 적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읽습니다. 초등 저학년 혹은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저희 아이는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대충 읽는 것 같다. 책 내용을 물어봐도 잘 모른다.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책 내용을 요약 발췌해서 조리 있게 말하는 거는 아이들의 뇌 발달상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기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취학이거나 초등 저학년이라면 책을 제대로 읽었더라도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는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은 낭독 독서, 소리내서 아이가 책을 읽도록만 지도해 주시고 책 내용을 물어봐도 모르더라도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럼 또 우리 아이들 이제 학습 만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취학 아이들 중에서도 학습 만화만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 우리가 일반적인 글자가 있는 책을 밥이라고 하면 만화는 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습 만화는 일종의 유기농 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아이들은 만화를 볼 때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분위기 파악을 하기 때문에 문해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습 만화만 보는 아이가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습 만화 한 권을 보면 글자가 적어도 괜찮으니까 그림책을 꼭 한 권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아이가 학습 만화와 줄글책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해주셔야지 문해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3, 4학년 아이들은요, 이제 학교 교과목에 영어, 사회, 가학 이렇게 좀 다양한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 나이 대 아이들은 문학, 이전에 읽었던 동화 이야기 말고 비문학 책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출판사에서 한쪽에 15줄,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내외로 만들고요. 3, 4학년 아이가 글자가 많아지면서 독서를 힘들어 하시면 꼭 한 권을 하루에 다 읽지 않아도 된다. 하루에 5쪽, 10쪽만 읽어도 된다. 이렇게 쪼개 읽기를 해주시고요. 어릴 때 읽었던 줄글책을 읽더라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읽기 습관만 여러분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 6학년입니다. 5, 6학년 아이들은 예술, 역사, 고전문화 이런 책을 읽히면 좋은데 한쪽에 한 20줄, 전체 책이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 나이 때 아이들은 여러분 책만 읽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린이 신문이나 어린이 잡지 이런 책들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학교 교과 과정에 학급 토론이 처음 생기는 게 5학년이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분석적, 비판적 사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한 그런 뇌의 발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 독서 논술, 독서 토론을 시키고 싶은 부모님께서는 5, 6학년 시기부터 하는 게 뇌 발달 정으로는 적절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에게 책을 10권, 20권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책 육아하는 엄마들의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우리 다음번 라이브 방송 때 또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안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